여전히 우리는 페미니즘 사회를 위해서,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가고 있는데요. 10점 만점에 우리가 어느 점수까지 좀 도달했다라고 보시는지요? 후배님들 점수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후한 점수를 줘봤는데 전 8점을 주고 싶어요. 근데 그 이유는 젊은 여성들이 스스로를 평가절하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일부러 조금 더 후하게 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제가 삶에서 정말 페미니즘을 완전 내면화해서 실천을 하는데 여전히 남은 부분이 있어서 10점은 안 주고 8점 정도로 줬습니다. 네. 저도 후한 점수를 주고 싶은데요. 네가 진짜 페미니스트냐라는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많이 들었지만, 저 스스로도 저에게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페미니스트가 별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래도 그 페미니즘의 렌즈로 세상을 보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한 9점 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1점은 아직 제가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여성상에서 완벽히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서 1점 빼고 9점 주겠습니다. 1점의 여지를 두고 네, 9점이요. 저는 지향은 12점을 주고 싶은데요. 사실은 6점을 주려고 했는데 아까 그 말씀하신 습관적으로 평가절하하는 것 같다. 저도 약간 공감하면서 7점으로 점수를 바꿨습니다. 네, 아직 가야 할 길은 좀 더 멀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후배님들의 점수를 보면서 선배님들이 급격히 그 점수 수정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한번 선배님들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후배님들 점수를 들으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여성운동을 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7남매의 맏며느리로 살다 보니까, 그리고 6.25 또 전통적인 그런 어떤 문화, 가부장적인 가정 안에 살다 보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제가 정말로 가정 안에서 제대로 의견을 주장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좀 관찰하거나 이런 면에 조금 약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제가 6점 주겠습니다. 저도 사실 한 6점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후배님들께서 이렇게 정말 자기를 긍정하고 내가 나를 응원하는 그 자세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어쨌든 물리적으로 그래도 이제 수십 년이라고 하는 것은 강산이 몇 번 변한 시기인데 나름 이 범주, 이 여성주의, 페미니즘, 페미니스트로 부족하지만 이 속에서 계속 실천하고 해오고 긍지를 느꼈다는 것 자체만으로 제가 저를 응원하고 싶어서 저도 8점 주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해야 될지 겸손하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예, 엄청 싸우고 살기 때문에 한 9점을 주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은 우리 그 선배도 후배들한테들 또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이렇게 나는 페미니스트다라고 이렇게 정체성을 인정하고 노력하는 스스로에 대한 긍정에 대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이성지 후배님께서 좀 질문을 열어주시죠. 들어보니까 선배 페미니스트님들이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정말 여성들의 권익이 많이 향상이 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불평등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또 전통적인 어떠한 가정 의례들 있잖아요. 제사라든지 명절이라든지 가정 관련된 가족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이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이게 바로 고쳐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가부장적인 그 전통적인 그 문화 속에 살았던 그분들이 생존해 계시고 그분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그 자녀들이 아직도 듣고 배우고 이랬기 때문에 제가 결혼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고쳐지지 못한 게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사회적인 거는 시간이 가고 또 하다 보면 다 고쳐지는데 제일 어려운 문제는 그 가정의 문제가 아직도 더는 그래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몰라도 가족들의 식사 문제를 그거를 여성이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 숙제가 평생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고 또 앞으로도 이거는 해결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해결되고 있지 않은 여성 문제가 뭐냐라는 질문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해결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 질문은 뭔가 해결되고 있는데 해결되고 있지 않은 문제는 뭐냐라고 하는 질문인데
제가 보기에는 모든 분야가 지금 어느 것 완벽하게 해결된 분야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분야는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사실은요. 즉 사적 영역이라고 하는 가족과 공적 영역이라는 사회가 다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가장 쉬운 예는 그 아이 돌봄 같은 것도요. 이게 사적 영역의 문제인지 공적 영역의 문제인지 이거 갖고 우리 사회는 아직도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도 가장 핵심적인 분야가 뭐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여성과 남성의 관계 맺기가 저는 핵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여자 남자가 따로 살 수가 없잖아요. 물론 지금 비혼이 많아지지만 끊임없이 연애는 하고 있고 이혼이 많아지지만 끊임없이 재혼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여성과 남성 간의 그 소위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변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사적 영역의 문제가 정말 이게 변화되기가 어려운데 21세기를 살아가는 현재에도 여전히 이제 그런 문제가 온전히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여자 남자의 문제로 모든 것들이 또 환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문제들 중에서는 그 과정 중에 또 젠더 갈등이 지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청년층에서.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경험한 바가 있으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메갈리아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한 이후, 그 강남역 사건 이후에 메갈리아라는 것이 등장을 하고 여성들의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페미니즘이 저는 그 젊은 여성들에게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됐다, 그 시기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성들은 참아왔던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젊은 여성들이 느꼈던 이야기들, 굉장히 불편했던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싶어하고 그다음에 그걸 억압하고 싶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기득권층과 남성들 만들어낸 허상이 저는 젠더 갈등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젠더 갈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젠더 갈등은 그냥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소리, 그래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자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그냥 여성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그런 그 페미니즘 백래시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젠더 갈등이라는 것이. 정치인들마저 굉장히 공공연하게 반여성적 그런 시각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여성의 목소리로 발화를 하는 사람들을 공격을 하고 있죠. 그런 공격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또 여성들은 숨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20대 여성들이 특히 자기가 말을 하고 싶어요. 말 너무 하고 싶은데 안전한 장소를 찾는 거죠. 그러면은 비공개된, 남성들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인터넷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진짜 여자들끼리 모임을 가졌을 때만, 그리고 여자들끼리 모임을 가졌을 때도 우리들끼리 좀 마음이 맞는 몇몇 친구들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여성의 오히려 발화를 굉장히 위축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젠더 갈등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여성의 목소리를 좀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젠더 갈등이라기보다는 그 주변에서 허상을 가지고 뭔가 잡으려고 하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사실은 드러나는 양상에 있어서는 20대 남자, 소위 얘기하는 20대 남성들과의 젠더 갈등 문제도 있지만 또 세대 간에도 그런 갈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좀 저항하고 거부하는 움직임도 있거든요. 박누리 후배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같은 여성들 안에서도, 그리고 또 이제 세대에 따라서, 그리고 뭐 여남 이제 성별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는 얘기이긴 하지만, 저는 아까도 저희가 계속 앞서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듯이 지금 저희 뒤에 있는, 저희 아래에 있는 다른 여성 후배들과의 어떤 이런 젠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여성으로서 연대를 하는 게 되게 어려워진다는 생각이 지금 계속 들고 있거든요. 선배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나 개인주의화 되고 있고 파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공론장에 나와서, 혹은 그게 어떤 열려있는 오픈되어 있는 공간은 아니더라도 내가 여성으로서 겪는 지역에서의 삶이라던가 문제들을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것들을 계속 혼자만 가지고 있고 혹은 아니면 본인과 친한 몇몇하고만 얘기를 하다 보니 이게 지역사회 안에서 문제로서 정의되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보다 어린, 저보다 동생 그 여성들을 어떻게 이 공론장 안으로 끌어내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문제들을 세대들마다 또 느끼는 문제들이 되게 다양할 텐데 이것들을 어떻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문제로 정의하고 해결책을 같이 좀 논의하고 찾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청년 계층 하면 20대, 30대가 다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 안에서도 여하튼 다른 어떤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은 이 페미니즘은 사실은 다 개인이 경험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느냐기 때문에 그 무수한 사람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각기 다른 인식과 경험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갈등으로 치부하지 않고 그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함께 공론장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그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 박누리 후배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여기에서 그 선배님들과 후배님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제 그 차이는 아까 우리 선배님들은 연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좀 하셨고요. 같은 여성운동을 하더라도 그 어떤 방법이라든가 지향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성지 후배님한테는 요즘 청년들은 이 그 페미니스트를 구현하는 현장을 되게 개별화시키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 연대하는 부분 그거에 대해서는 왜 그러는지 그거에 대한 장점은 무엇인지를 좀 질문을 드리고요. 우리 남정현 그 선배님한테는 우리는 공동의 힘을 모을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연대를 통해서 이 시대적인 과제를 했을 때의 장점은 무엇인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확실히 요즘 여성들이 특히나 다 같이 모여서 어떠한 활동을 할 때 단체의 분위기가 굉장히 수평적이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여성들끼리 모였을 때 실명을 쓸지 아니면 가명을 쓸지부터 선택을 할 수 있게 선택권을 주고 그다음에 뭐 이 안에서는 서로 존대를 쓰자고 합의를 한다거나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 얘기를 밖으로 뭐 발설을 하지 않을 것을 미리 서약을 한다거나 그런 장치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여성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위협감의 하나의 표현일 것인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그런 수평적인 분위기가 되면은 그 구성원 하나하나가 좀 그래 자기 얘기를 말을 안 하던 사람도 한 번 더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경험을 그래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용기를 얻게 되고 연대를 한다라는 느낌을 얻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렇다면 아 내가 이렇게 나의 생각을 수용받은 경험이 있으니까 조금 더 밖에 나가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의 그 페미니스트로서의 세계관을 확장시킬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여전히 그런 공간에서만 갇혀서 이야기를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직이라고 할 때 그것이 뭐 예를 들어 단체 이름이 있고 뭐 사무실이 있고 이런 형태적인 것이 아니고 조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끈과 유대와 신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이제 코로나 시기에 가장 사람들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만나서 수다를 떨지 못하고 고립화되어 있다라는 데서 그런 것이 또 마음의 뭐 우울함이랄지 또 신체적인 또 힘듦까지도 수반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인간이라고 하면은 서로 이렇게 집단 속에서 서로 좀 희낙낙하고 공감대를 좀 가지고 그 속에서 뭔가 건강한 일을 도모하는 데서 삶의 어떤 그 근거들을 찾는 것이라고 봤을 때 예를 들어 단체에서 저보다 물리적으로 10살이나 많고 그리고 10살이나 아래인 사람이 사실 이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차이인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어떤 인식이라든가 그 수다거리가 이게 많아지니까 몇 살이고가 그런 물리적인 것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봤을 때 결국 저는 나이 든 선배와 후배의 만남의 접점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같은 공감대와 인식의 그런 속에서 서로 희열을 느끼고 서로 주고받고 끊임없이 수다거리가 생성되는 그런 관계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는 계속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이 나이 들은 선배들이 계속 공부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 적응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보고 이제 후배님들 같은 경우는 그 몰인식했었던 그 시대적 맥락과 환경과 그런 상황 부분들을 제가 다
빼고 저 사람들은 왜 저래라고 이제 단순한 비판을 했지만 조금 이제 그런 시대적 맥락과 상황들을 이해하면서 서로 소통하는 이런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90년대나 그 80년대에 생각했었던 조직과는 굉장히 다른 조직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개인이 살아있고 개인의 말하는 그런 것이 존중되고 차이를 존중하고 굉장히 수평적이면서 권위적이지 않으면서 또 조직이 하나 만들어지면 끝까지 간다라는 경직된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 차원에서라도 끊임없이 뭐 나이를 가리지 않고 소통을 하고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속에서 또 희열을 느끼는 그런 그 경험들이 좀 많이 생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그게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페미니스트 관련한 책을 읽을 때 그 얘기가 생각나요. 이 조직에는 항상 쓴맛과 단맛이 있다고. 그렇지만 이 여성들이 함께 모여서 아까 남정현 선배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희열을 느끼는 단맛에 가끔씩의 단맛을 위해서 이 쓴맛을 견뎌내는데 우리 세대는 사실은 그게 쓴맛인지도 모르고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위해서 그냥 갔거든요. 근데 후배님들이 이제 생각할 때 그 어떤 불합리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인지를 좀 해야 되는데 나빠서가 아니라 몰라서 우리의 경험이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단맛이 살아나는 희열이 있는 그런 조직을 우리가 만드는 것도 우리 공동의 과제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제가 사족처럼 그렇게 붙여봅니다. 이젠 저희들이 이제 후배님들이 하는 질문은 모두 마쳤고요. 이제는 저희들이 자유롭게 좀 마무리 질문을 서로 오고 가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자리를 이렇게 만드니까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선배님들한테도 감동을 많이 받고 후배님들한테도 감동을 많이 받고 여전히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길이 있지만 또 함께 우리가 꿈을 꾸고 있다. 그리고 함께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그 후배님들이 선배님들한테 그 질문하시고 싶은 걸 자유롭게 하시고 또 선배님들은 이 질문을 듣고 또 자유롭게 답변하시고 네, 그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지역에 살고 있는 여성으로서 앞으로 지역에서 혹시 지역사회에서 혹은 지역에 있는 다른 여성들과 같이 해보고 싶은 활동이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 선배님들께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시면서 꿈꾸시는 세상, 우리의 내일, 어떤 내일을 꿈꾸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오늘 선배님들 얘기를 듣고 좀 많이 고무됐는데 이제 후배 페미니스트들이 이 지역의 여성 활동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 좀 기여를 했으면 하는지 그런 바람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여성계의 원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을 더 해야 되는 것보다는 후배 우리 님들이 활동하실 때 적극 지원하고 격려하고 같이 함께 하자고 그러면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꿈꾸는 것은 제가 몇 년 전에 서유럽을 좀 여행을 했었어요. 37살의 젊은 최연소 여성 시장이 선출이 됐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런 시장을 낼 수가 없는가, 여성을. 독일 메르켈 총리 참 얼마나 참 정말 합리적이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유럽에서 그렇게 그 유럽을 연대하고 이끄는 그런 리더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한국에도 그런 여성 리더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꿈을 제가 꾸어봅니다. 그리고 후배 우리 여러분들과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조직이 만들어져 있는 중에서 여성 정책 포럼이라고 그래서 여성 정책을 제안하고 늘 그 부분에 모여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좋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이런 곳에도 연대를 하면은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많은 단체들이 있으니까 조직에서 같이 하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신 총장님이 지금 여성정책 포럼 말씀하셨는데 우리 후배님들도 거기에 좀 분과를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제가 들으면서 했고요. 제가 후배들하고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우리 여성운동 전 세계적으로 여성운동이 일어날 때 했던 것들이 있어요. 모여서 의식화 운동하는 거예요. 예.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그
그 여성 혐오라는 것 속에서 개별적으로 막 고뇌하고 주눅 들고 막 이런 걸 하는데, 그거보다는 모여서 같이 토론하면서 서로 힘을 얻는 그런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아까 조직에 대한 얘기 잠깐 나왔는데, 우리 여성들이 개인적인 관계들은 굉장히 잘해요. 서로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서로 힘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여성 집단 전체가 힘이 되지는 않아요. 우리는 실컷 수다 떨고 편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고 끝이에요. 저는 우리 그 80년대, 90년대 그 지금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조직운동이 컸었잖아요. 그 이론의 성과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 사회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세대는 조금 전 세대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어렸을 때 우리는 대가족 속에서 살아서 그게 가능했고, 지금은 젊은 층들이 하나나 둘밖에 안 난 그 세대에서 살아서 대인 관계하는 걸 두려워하는 거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그런 것도 들고요. 그 다음에 지나치게 그 권위주의와 그런 거에 대한 저항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은 진짜 권력 덩어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성운동 하는 건, 우리도 여성들이 평등하려면 여자들도 권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권력을 가질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조직을 통해서 힘이 될 수 있는, 우리가 힘을 만들어가는 조직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 적어도 이슈 파이팅 하는 그런 그룹들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그룹은 전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후배들하고 만일 그 사적으로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책을 읽고 토론하고, 그래서 세상을 바꾸기 전에 나부터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개인이 스스로를 바꾸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바라는 세상이라면, 제발 세상이 자꾸 여자 남자 따지지 말았으면 좋겠다. 자꾸 너무 따지잖아요. 그런 따지지 않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빠른 길은 사실 여성 대통령을 만드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확 바뀌어요. 저는 우리가 자라난 세대를 위해서도 그렇고, 진짜 여성들이 권력의 자리에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자 대통령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경자 선배님 대통령까지 지금 나오셨습니다. 총리도 얘기했어요. 총리까지는 아닌데. 네. 저도 뭐 똑같이 저희가 그 몇십 년 전에 그 추구했었던 평등하고 평화로운 공동체, 그 여전한 우리의 이제 과제이고 우리가 바라는 세상인데, 근데 이제 여기 두 선생님들께서 이제 제도권에서의 어떤 여성 리더의 어떤 진출, 탄생 이런 거에 강조점을 두셨는데, 그건 당연히 이제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그 수십 년간의 한국의 여성운동을 보면 정말 그 참가의 정치, 제도권에서 어떤 법적, 제도적인 여러 가지 어떤 장치들을 만드는데 정말 눈부신 활약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 정치 리더들도 그 탄생이 됐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지금 저희들의 이제 화두는 왜 그런 것들이 어떤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스며들고 녹아들면서 일상을 변형시키고 바꾸는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또 한편의 어떤 우리 운동의 시각은 정말 그 작은 현장, 마을, 예를 들어 아까 이제 여기 옥천에서 오신 이제 젊은 후배님이 옥천에 딱 페미니스트가 계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그 권력과 어떤 힘으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일단 그 주민들 혹은 시민들과 함께 이런 걸 공감하고 이제 스터디를 하고 뭐 또 문화 활동을 통해서 뭔가 일상을 변혁하고 바꾸는 것들이, 페미니스트들이 바로 그런 어떤 사례들과 다양한 좋은 그런 활동의 모습들을 공유하고, 또 모범 사례들은 또 이렇게 서로 또 확산시키고 하는 식으로 해서 실제 마을과 현장에서 정말 이렇게 하나의 어떤 불길을 내는 문화라고 하는 기자가 굉장히 필요하고, 여성재단 같은 경우는 또 그런 쪽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연구들을 하면서 저희들에게 좀 공급도 해주고 가교 역할도 해주고 하는 것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당장 저희 단체 같은 경우는 중고령층 회원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 인터넷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이제 동영상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때 되게 절실했던 것이 누군가가 이런 걸 좀 잘하는 사람이 조금 더 도와주면 우리는 우리의 이 뭔가 구구절절한 얘기들을 잘 엮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렇게 눈을 씻고 이렇게 봐도 주변에는 또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조금 오늘 같은 이런 이제 만남의 장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 이런 젊은 리더들과 후배님들과의 그런 것들이 좀 활성화된다라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사업들이 또 창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이제 제도라든가 공적인 영역에서 조금 더 진전이 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여성 리더십이 절실하게도 필요하기도 하고 또 일상이라는 사적 영역에서 변혁을 이뤄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해결된 것 같으나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절감하게 됐습니다. 오늘 사실은 다들 여기 그 토크쇼에 나오신 분들이 아마 걱정을 하셨을 것 같아요. 선배님들과 후배님들의 이 자리가 어떻게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어떤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지만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는 충분히 하나의 공동의 꿈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자매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소감과 그리고 선배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들 그리고 선배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서 느꼈던 소감과 당부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오늘 이 자리를 굉장히 기대를 하고 나왔어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청주에서 살고 싶어 하는 청년 여성으로서 지방의 여성 인권의 수준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를 그리고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는데 사실 좀 막막했거든요. 옛날에 선배님들께서 활동하셨던 것 그리고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내 삶이 확실히 나아졌구나라는 것이 느껴져서 되게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었고요. 근데 이렇게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저는 이 자리가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자리가 더 생기지 않고 왜 나는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지 못했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되게 소통의 단절이 있지만 또 동시에 서로의 경험을 되게 납작하게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선배들은 그냥 이제 영 페미니스트들은 시니어 페미니스트들의 그런 경험들을 그냥 그래도 그때는 뭐 성공 경험이라도 있었지 아니면 그때는 뭐 조직 활동을 하면서 뭐 얻게 되는 낭만 같은 거도 있었지 뭐 그냥 되게 납작하게 얘기를 하고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팍팍해. 우리는 지금 뭐 사실 차별도 없다고 하면서 그냥 후려치기만 당하고 있어 라는 식으로 되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선배님대로 후배들이 우리 얘기를 들을까 그냥 재미없는 고리타분한 얘기로 듣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기도 하고 사실 후배들의 그런 경험에 대해서도 좀 이제 많이 들으신 바가 없으니까 납작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정말 많이 생겨서 서로가 이 입체적인 경험들을 나누고 더 많은 다양한 여성들 더 많은 배경의 여성들의 배경을 가진 여성들의 얘기를 들은다면 청주 그리고 충북이 더 여성들이 살기 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30대인데요. 20대하고도 저도 조금 약간 그 페미니즘을 경험한 게 좀 달랐어요. 지금 20대 같이 이렇게 여성들이 다 페미니즘에 찬성해주지도 않았고요. 저의 경험은 또 다른데 대신 저는 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약간 게임세트처럼 저는 약간 조직에 대한 경험을 해봤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리 이런 것들도 저한테는 연대의 경험이고 이거 외에도 다른 활동을 하면서 연대의 경험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근데 경험한 사람은 연대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고 그리고 연대가 얼마나 즐겁고 좋은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페미니즘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된 이 시점에서 20대들한테 저도 엄청 많이 빚을 지고 있고 우리 그 선배께서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빚을 많이 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친구들한테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무섭고 이 무서움을 그냥 극복하기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진짜로 사이버 테러나 이런 것도 너무 무섭고 그래서 이런 공간을 선배 페미니스트 분들께서 좀 만들어 주셨으면 그 활동하고 계신 조직 내에서라도 우리 후배들, 그러니까 영영 페미니스트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만들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그래서 제가 빚지고 있는 그 어린 페미니스트들에게 그런 연대 경험을 선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지난해 했던 결심이었는데 사실 비혼 여성으로서 그 지역 출신이 아닌
사람이 농촌 지역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가에 대해서 약간 좀 뼈저리게 절감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너무 도망가고 싶었던 때였는데 그때 너무 절실했던 게 저와 비슷한 처지의 선배, 여성 선배였었거든요. 근데 돌아보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비혼 여성들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들이 어딘가에 숨어 있거나 혹은 결국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상황들, 배경들 이런 것들이 제가 다 헤아리진 못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짐작을 하면서 결심했던 것이 나는 이 다음 후배들이 동네에 살면서 지역에서 살면서 뭔가 어려움을 겪을 때 위로를 좀 건네줄 수 있는 선배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거든요. 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오늘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꼭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오늘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도 훗날 이렇게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고 과거에 이랬었고 현재 어떻게 우리가 같이 갔으면 좋겠다, 연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건네줄 수 있는 선배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연대의 시작은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에서 시작되는구나 라는 걸 또 다시 한번 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좀 펼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제가 좀 계속해서 많이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후배님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막 이렇게 그 담대함과 용기가 막 그 솟구치는데요. 우리 선배님들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 가지 우려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셔도 됩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두려웠었어요. 젊은 페미니스트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미지, 고정관념, 굉장히 이제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뭔가 좀 부족한 선배들을 좀 질타하면서 혼내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좀 그랬는데 오늘 정말 상상 외로다. 너무나 이제 또 이렇게 또 관대하게 그런 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서 또 경청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어쨌든 우리가 어떤 시대와 역사의 그 맥이라든가 이런 것과 무관할 수가 없는 존재들인 것 같아요. 그 수많은 그 시대에서 시대의 그 조건 속에서 똑같은 염원을 가졌었던 그 선배 여성운동가들의 얼굴도 모르고 접해보지도 않았지만 그 정신 하나로 우리가 그 가슴이 떨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는다라고 감히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가 여권통문 그 조촐한 행사를 가졌을 때도 우리는 김소사, 이소사의 후배들이야, 후예들이야 이렇게 이제 부족하지만 자신이 주장을 했었던 것도 그런 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그 좁은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만나려고 하고 대화를 하려고 했었던 시도가 너무 부족했구나 우리가 이런 또 자성도 들고 그래서 앞으로 서로 상호 침투 과정들을 많이 좀 거치면서 어쨌든 끈으로 연결되는 여성들의 어떤 그 관계망들을 회복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다시금 절감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후배 세대한테 빚진 게 있는데 우리가 하지 못했던 걸 많이 했어요. 굉장히 용감하게. 그 미러링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용감한 행동이에요. 그거 아마 우리 세대에 그렇게 못했을 것 같고요. 미투, 그것도 굉장히 용감한 거예요. 굉장히 큰 업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 세대한테 많은 빚을 지고 이제 젊은 세대는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다. 이제 거기서부터 후퇴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희망을 좀 갖고 있어요. 한 가지 미안한 것은 후배 세대들은 더 많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리고 더 가난해, 더 외로워. 이거가 전 세대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후배 세대들이 갖고 있는 이 두려움과 외로움과 가난을 이 선배들이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저는 그 선배 집단으로서의 고민입니다. 그게 솔직한 심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직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조직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길렀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사회는 조직이에요. 조직을 떠나서는 어떤 힘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 개인으로 있어서는 아무런 힘도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을 바꾸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 힘을 기르려면 저는 조직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여성운동을 한다고 여성운동만 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개인으로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거가 저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젠 좀 더 투쟁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긴 안목으로 좀 유연하게 그래야만 경쟁에서 이기고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역시 오늘 이 자리가 과연 저하고 이 후배들의
그 만남에서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많은 염려를 했어요. 그랬는데 오늘 그래도 처음부터 모두가 또 공감해주고 또 이래서 너무 이 시간이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모든 것은 정말로 한 걸음에 되는 건 없어요. 오래오래 우리가 또 인내하면서 또 우리의 할 일을 해나가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 충무여성재단에서 또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갖고 여성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을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진행하신 분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선배님들이 생각할 때는 여전히 그 아픔 속에서 살고 있는 후배들을 생각하면은 미안한 생각도 들고 가슴이 또 많이 또 이렇게 애끓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지 몰라서 이제 서로 만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배님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좋은 세상을 위해서,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지원하고 격려할 마음은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여하튼 공동의 꿈을 갖고 있으니까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면은 우리가 원하는 내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10점 만점을 준 분은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1점이 남아있고 3점이 남아있고 2점이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그 점수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만들어지고 늘 형성되어 가면서 나와 우리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중간 세대인 40대, 50대도 우리의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때 선배님들도 후배님들도 꼭 또 같이 나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